세상의 진실을 이야기하는 광화문 뉴스입니다. 오늘 굉장히 웃긴 장면이 헌법재판소에서 목격되었습니다. 오죽하면 탄핵 소추를 한 국회 측 변호인, 그러니까 민주당과 정청래에 변호를 해주고 있는 그 변호사가 증인의 답변을 듣다가 어이없어 하면서 빵 터져서 웃는가 하면 또 어떤 답변에는 한숨을 푹푹 내쉬는 그런 장면이 목격이 된 것인데요. 수많은 언론에서는 앞뒷말 다 자르고 핵심적인 부분 아주 일부만 공개를 하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얼마나 웃긴 상황이었는지 알기는 힘이 드는데요. 그 중에 가장 주목해야 할 두 부분을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특전사령관이 그동안 방송에서 어리버리한 그 모습을 보여왔던 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바로 민주당의 공작과 특전사령관 본인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 위증을 한 것인데요. 그럼 어떤 웃긴 포인트와 민주당의 민낯 무엇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시민들에게 진실을 전파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인원으로 데리고 나와라가 끄집어내라로, 그 다음에 12월 9일 검찰이 진술한 내용 중에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말은 없는데 뜬금없이 2월 10일부터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가 추가돼요. 이렇게 진술이 바뀐 이유가 뭡니까? 자주서에 열고 들어가라, 데리고 나오라 쓴 것은 제가 군생활 34년 하면서 군생활하면서 국군 통수권이 대통령을 하는데 차마 제가 거기다 그런 말을 제가 그렇게 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용어를 다 순화해서 썼습니다. 부수고를 그냥 열고라고 했고 끌어내라라는 것을 제가 그냥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용어를 어느 순화해서 쓴 것이지 그거를 바꿔서가 아닙니다. 그거 내용이 바뀌었다고. 그 소초인 측 질문에 증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지시한 것이 그 중에 그 사람이라는 말, 그건 확실히 국회의원이 맞다라고 이렇게 자기는 판단을 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예, 정확히 근데 맞습니다. 여기 조서에 보면은 지시로 이해했다. 나는 그렇게 끌어내라는 걸로 내 스스로 이해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확실한 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이해했다는 뜻 아닌가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국회에 국회의원, 보좌관, 국회 관계자, 그다음에 사람 등 시민 등 수천 명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사람이라는 용어가 꼭 국회의원을 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정확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기획이 제 머릿속에 있는 게 제 화면 왼쪽에 TV가 있었고 거기에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국회의장과 인원들이 막 들어오는 상황이 있는 상태에서 제 머릿속이 각인됐기 때문에 의결 정족수 관련된 문제 부수고 들어가서 끊어내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국회의원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알았습니다. 예.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대통령님에 대한 체면 아니면은 뭐 예의 때문에 검찰 조사에서는 과격한 용어를 사용하지 못했다는데 국방위에서는 왜 과격한 용어를 사용하셨습니까? 거기는 다 방송으로 나가는 건데.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증인은 늘상 얘기하듯이 그게 지시가 부당한 지시여서 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상황은 예 아니로 좀 해주세요 좀. 맞잖아요. 그 물어본 거잖아요 지금. 예 맞죠. 그 상황을 제가 따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통상의 군인이라면 대통령님 상황에 이러이러하니까 대통령의 지시 이행은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회신하는 게 일반적인 군인의 태도이고 입장 아닙니까? 이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상식이고 한데 왜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묵살해버렸냐. 만약에 증인이 대통령부터 지시를 받아서 상황이 아니면 그 대통령의 지시가 불합리한 것이었다면은 제 생각에는 분명히 대통령에게 그 상황이 현재 제한되고 그것은 어긋나기 때문에 이양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 15명밖에 국회에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본청 안에 15명 아시잖아요. 텔레비 다 보고 계셨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유추어 보면 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런 말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거 맞잖아요. 그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15명밖에 안 되는 의원들 가지고 어떻게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지시를 합니까? 만약에 그런 지시를 받았다면 대통령한테 저희 국회의원들이 요원들이 15명밖에 국회 내에 안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이 그거는 이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런 말 하나도 안 하고 스스로 대통령님의 지시인데
국군 통섭부원장이 지시고 증인은 대통령한테 직접 지시받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지시받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전화를 복명을 하지 않고 이행 여부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 씹었다는 겁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갑니까? 그거는 대통령님이 의원을 끌어내라고 직접적으로 지칭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 증인 스스로도 진술했잖아요. 사람이라고. 그런 뜻 아닙니까? 군 생활을 해본 사람은 다 압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있을 수가 없다는 거를 어떻게 대통령님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이행 여부, 가능 여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합니까? 그리고 그냥 대통령이 지시한 걸 그 자리에 씹어버려요.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변호님 자꾸 그 용어를 그렇게 용어를 쓰시는 것 자체도 저도 듣기가 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가 워낙 짧은 시간 내에 707 그 인원들은 접촉해야 되겠지, 그 인원들은 멈춰야 되겠지, 그 짧은 순간에 판단해야 되는데 거기에 집중해서 저는 거기에 그걸 멈추는데 급박하고 했지.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시간이 두 시간 있고 3시간 있고 옆 사람하고 상의도 좀 하고 물어도 보고 이럴 경황이 있었으면 아마 그런 절차를 겪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르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박종훈 사령관님, 평소에 대통령님으로부터 직접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 전화로? 평소에 한번 바로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기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관의 지시보다 저는 그 합참의장과 육군총장의 지시를 받아서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전화를 받은 적 있습니까? 평소에 자주?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상시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위중한 상황에 딱 한 번 전화를 했는데 물론 그 전에 물론 이동 상황 물어보긴 했습니다. 그리고 지시를 내렸어요. 만약에 증인의 증언에 의한다면 지시를 내렸어요. 그 지시를 그 상황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그런 복명이나 어떤 그 상황에 대한 설명도 없이 대통령이 지시 내렸는데 그걸 그냥 묵살해버렸다는 겁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전 묵살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고 아니 그러니까 정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설명을 안 했냐고요. 대통령이 전화를 자주 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 상황에서 딱 한 번 전화를 했는데 그럼 당연히 복명복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장관의 지시도 복명복창하고 계엄사령관의 지시도 복명복창하는데 특전사령관 증인의 부하도 아마 증인의 지시를 내리면 당연히 복명복창합니다. 근데 대통령이 지시 내렸는데 내 스스로 판단하기에 그거는 불합리한 지시였다. 그러니까 나는 이행하지 않고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냐 말입니다. 그 짧은 상황에서 지금 그 대통령 지시사항을 자꾸 그런 식으로 표현하시는데 저는 그런 표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짧은 순간에 707 들어가는 것을 멈추고 그런 부분들 해야 되는데 집중한다고 생각하고 거기 하다 보니까 순식간에 그 시간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 시간이 불과 이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자꾸 저희 군 생활을 말씀하시면서 대통령님 지시를 자꾸 묵살하고 이러신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에 동의하지 않고 정말 그 시간이 대통령께서 그런 관련된 부분들을 그렇게 이루어졌다 그러면 지금의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가장 이상적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에는 저 거기에 조치해서 집중해서 그걸 걔들 인원들을 멈추고 못 들어가게 했는데 더 급했습니다. 대통령이 비아폰으로 증인에게 연락하여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의사당 내 의원을 밖으로 이탈시키고 00시 35분경 국회 의사당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의사당 내 의원을 밖으로 이탈시키라고 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예. 당초 이때 의원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까? 저는 제 머릿속에 그렇게 의원이라고 생각을 이해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자수서에 그렇게 썼습니다. 아니 대통령님이 정인에게 의원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 의원과 인원이 이게 지금 용어가 제가 지금 인원 썼다, 의원 썼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 부분이 혼선을 맺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예. 예, 본인의 생각이다 그런 이야기죠. 제 생각이라고. 예, 조수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제가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시 국회
본청 내에 들어가 있던 특전사 병력 한 15명 되는 건데요. 이 사람들로 하여금 190명 그리고 보좌관들 끌어낸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 상황은 15명이 들어가 있었는지 280명이 들어가 있었는지 150명이 들어가 있었는지 누가 압니까? 정의는 몰랐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만에 하나 끌어낸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고 분리시켜야 하는데 당시에 버스든 그런 물적 장비가 있었습니까? 예, 끌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 끌어낸 다음에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버스 장비 이런 것도 있었습니까? 저는 그거는 그런 임무 자체를 생각을 안 하고 들어갔기 생각하지 때문에 못했다. 그런 알겠습니다. 장비에 대한 이런 준비 이런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건 갔을 때 추가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지금 그 상황이 생긴 겁니다. 만일에 대통령께서 이 지금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의결을 못하도록 막을 생각이었다면 처음부터 못 들어가게 통제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90명이 다 국회 본회의장에 다 들어가 해놓고 그 뒤에 끌어낸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잖아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지금 평가하고 싶지는 않고 당시에 제가 임무를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게 얘기하고 판단하고 조치했던 것이지 지금 결과론적으로 그거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12월 4일 날 공안시 02분경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00시 30분경에 장관은 00시 35분경에 정인에게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키라고 지시하였다면 한 30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계엄 해제할 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될 때까지. 그렇다면 이 30분 동안에 대통령이나 정인은 쉴 새 없이 정인한테 전화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지시하는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어느 정도 이행되는지 문제는 없는지 등을 계속적으로 물어보고 추가적인 사항을 지시하면 너무나 당연한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두 번째 통화 이후에는 그 말씀을 저한테 지시하신 바는 없습니다. 없죠. 예. 정의는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직속 상관인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계엄 해제 결의 후에 대통령과 장관이 정인에게 전하여 정인을 질책하는 등의 그런 말을 한 바는 있습니까? 이행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저한테 질책한 사실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질책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장관한테는 병력 철수할 때 보고는 했습니까? 정인이. 그 장관한테 임무 중지하고 철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그런데 나서 그때 그러면 장관이 정인한테 예. 왜 내 지시를 따르지 않았냐 그런 말을 한 바는 없었지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말씀을 지시를 따르지 않냐라는 게 그게 무슨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끌어내라는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인에게 질책한 사실이 없었죠. 그 당시에. 의원을 끌어내지 않았다고 해서 저한테 지시를 왜 이행하지 않았느냐라고 안 했냐고 질책하는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예. 예, 은갑근 변호사입니다. 증인은 인원, 요원, 사람 뭐 여러 가지 혼동된 용어를 본인 스스로 사용을 했습니다. 동기에 어땠든지 간에 맞죠? 예, 인원 쓰기도 예. 요원 쓰기도 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대통령님으로부터 의원을 끌어내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명시적인 단어를 들었습니까? 그건 못 들었죠. 제가 그렇기 자주 썼을 때문에 때 잠깐만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이 받은 조서에 보면 그렇게 이해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못 들은 건 맞죠. 그리고 여러 가지 진술이 번복되는 과정에서 이해했다고 하거나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김현태 단장은 아무런 동기 없이 진술하기 때문에 더 정확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묻는 말입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더 드리면 제가 이 말을 제가 이제 안 했다거나 이렇게 그리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 제 말이 마이크로 전 여단부터 거긴 지통이 이미 다 전파가 돼 버려서 그들이 계속 묻겠습니다. 예. 아까 그 물음에 15명이 들어갔는지 장관은 280명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근데 증인은 그 당시에 작전 통제실에서 지휘를 하고 있었죠. 화면을 보면서. 예. 그런데 저 현장 상황을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까?
아니 제가 파악을 못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아니 아까 말씀을 4일 잠깐 얘기 들어보세요. 15명이 들어갔는지 280명이 다 들어갔는지 모른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아니, 그 얘기를 김현태 단장 얘기는 증인에게 계속 현장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그때 당시에 그게 말씀드린 것은 4차 벨로미 때 김용현 장관이 280명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대통령이 15명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는 15명인지 280명인지 이후에 판단하는 그러면 사람들이 증인은 작전 저는 제가 통제에서 그 상황을 잠깐 증인은 작전 통제에서 지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네요. 아닙니다. 지휘 통제도 들어가고 있는 이쪽으로 사령관이 지휘를 하려면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휘를 해야죠. 그것도 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관에 15명밖에 못 들어간 것도 지금 모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러면 제가 예. 그 사령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지휘가 안 되는 거잖아요. 현장에 일선에 나가서 이게 훈련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또 계엄 상황이라 하더라도 현장에 나가서 뛰는 요원들이 뭘 하고 있는지 사령관이 현장에 안 갔으면 적어도 화면을 보더라도 정확히 상황을 파악하고 지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리고 그때 아까 증인에 대한 공소장에 보면 증인은 김현태 및 이상현에게 건물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으로 집하라.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본의장 문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대통령님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전기라도 차단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공소장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이고 정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증인은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저는 그 지시 받은 사항들 논의하는 과정 내용이 그 내용이 전파된 것이 저는 그 지시를 받고 그거를 하지 말라고 멈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증인이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지시 안 내렸습니다. 그 지시를 하지 왜 말라고 중단시킨 겁니다. 공소장에 지시를 내렸다고 돼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그 지시를 내렸다고 말입니까? 공소장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 그럼 공소장은 제가 그 잘못된 부분은 거죠.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소장이 잘못된 거죠. 예, 검찰 때도 저는 거기에 분명히 제가 이렇게 그리고 지시하는 거 계속- 아닙니다라고 제가 지시 썼습니다. 네, 계속 묻겠습니다. 그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으로 진입하라고 말한 사람이 누굽니까?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이거 누구 지시입니까? 누구로부터 이런 지시 받았습니까? 그 대통령의 장관은 김용현 전 장관이 저한테 지시하면서 그런 내용 나왔던 본회의장을 문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을 밖으로 끌어내라. 이게 김용현 장관 지시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앞에 대통령이 워딩에 세 마디 속에 들어가 있고 김용현 전 장관은 그럼 국회의원 안에 들어가서 여러 사람이 말한 걸 짬뽕한 겁니까? 그게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상현 난 얘기한 거 707 얘기한 거 계속 대통령이 묻겠습니다. 이 게시가 한꺼번에 써져 있어가지고 잠깐만요. 제가 계속 묻겠습니다. 대통령님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전기라도 차단하라. 이런 지시를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 받았습니까? 제가 대통령님께서 지시받은 세 마디의 워딩 그대로 말씀드렸고 김용현 전 장관이 국회의원 그 사당 들어가서 인원을 끌어내라는 내용도 다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일야단장한테 스피커폰으로 가고 저기 지금 707에게 제가 묻는 전화를 것은 하는데 이 내용이 그 많은 상황과 내용이 한꺼번에 거기에 써져 지금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상황이 마이크로 전파된 걸 묻는 게 아니라 워딩을 묻는 겁니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전기라도 차단하라. 이런 말을 누구로부터 들었습니까? 그 앞에 부분 저기 끄집어내라 하는 부분들은 저 대통령 워딩 말씀에 들어가 부수고서라도라는 말을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라는 말을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대통령이 말씀하신 겁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셨다고요? 예. 제가 그래서 의결 정족수가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이게 제가 12월 10일 국방위원회에 증언했던 제 그러면 워딩 그대로고 잠깐만요. 지금까지 그 당시에 말을 계속 의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명확히 했습니까? 인원이라고 했습니까?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제가 국방위에서 그거를 이제 의원으로 본인이 인식한 거죠. 그다음에 전기를 차단하라는 말은 누가 했습니까? 전기 차단하는 것은 제가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부터 지시받은 건 없는 거죠. 김용현 전 장관이나 대통령 얘기하신 게 아니고 그 상황에서 그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럼 거기 지통 논의에서 야 그러면 전기를 차단하는 방법도 있냐 하는 논의 과정들이 얘기했던 들이 전파된 것이고 그것도 안 된다고 해서 멈춰서 끝난 겁니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라는 도끼 얘기는 누가 하신 겁니까? 도끼 얘기도 분명히 제가 12월 10일 말씀드렸는데 저는 분명히 도끼는 기억 없다 그랬습니다. 기억 없습니까? 문을 빨리 부수고 들어가서 이렇게 저는 워딩을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언론 보도에 거기에 도끼자가 알겠습니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게 도끼가 잘못된 거고 이 공소장은 명백히 잘못되어 있는 거네요. 제가 도끼는 제가 분명히도 공소장에도 그렇고 거기 국방에도 그렇고 지난번 12월 4일 때도 그렇고 도끼는 제가 발언하지 않고 제 기억이 없습니다.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공소장에 있는 내용은 여러 사람의 말과 증인이 직접 한 말이 혼합되어 있는 것이고 일부 사실과 다르다. 맞죠? 도끼라는 말은 분명히 제가 아니라고 의사 표현을 분명히 공소장에도 얘기했고 국회의원 할 때도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도끼는 기억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증인이 아까 계속 이제 반대 신문에서 그런 얘기들 하는 게 증인의 진술이 조금 달라진다. 예? 처음에는 한 번이라 그랬다가 나중에 두 번이라 그랬다가 뭐 이렇게 달라진다. 그리고 처음에는 뭐 사람이라 그랬다가 뭐 나중에 의원이라 그랬다가 또 데리고 나와라 그랬다가 끄집어내라 그랬다가 막 이런 것들이 지금 혼재가 돼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법률가들은 그 말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신빙성을 다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말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제 증인은 아까 그것을 순화시켜서 직접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좀 뭐 톤 다운을 시켜서 얘기한 거다. 그리고 자수서도 그렇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제 이러니까 말이 달라지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이제 뭐 답을 하시긴 하셨는데 명확하게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의 생각이나 해석 이런 걸 다 빼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는 나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를 다 빼고 오로지 들은 얘기가 정확히 않으면 정확치 않다 그러고 정확하면 정확하다고 하고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직 국회 내에 의결 정석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맞습니다. 정확합니까? 예. 150명 얘기했습니까? 150명 당시에는 제가 기억이 그때 12월 3일 당시에는 150명이라는 기억이 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제가 그 말을 했다고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150명이라는 상황을 다시 인식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기억에는 그 150명이 안 채워진 것 같다라고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의결 그러니까 정석수가 제 아직 말이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제 말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 다 사상하고 증인이 오로지 기억에 의해서만 말해라. 이런 그렇게 뜻입니다. 하겠습니다. 자꾸 말이 이렇게 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의결 정적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라는 얘기는 했고 150명 맞습니다. 얘기는 들은 기억이 없다. 당시에는 그 12월 3일 당시에는 제가 경황이 없어서 그 부분 이후에 제가 말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다른 확인했습니다. 사람한테 들었다는 얘기지 예. 증인의 기억에는 없다는 말이잖아요. 예, 그때 당시는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은 제가 그때 당시에서 그 부분 아니 알았다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들은 것이 생각이 난 거냐는 말이에요. 150명은 그렇습니다. 들었다고요?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라는 건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알고 그다음- 있는 게 아니라 들은 얘기냐고요? 예, 맞습니다. 그럼 150명도 들은 얘기입니까? 150명은 나중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걸 제가 들은 겁니다. 그거를 그 뜻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게 아니라 증인의 기억을 묻는 거예요. 기억. 여기서는 증인의 기억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당신이 얘기했소라고 얘기해서 그랬습니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증인의 기억에 예. 150명 기억이 있습니까? 예, 150명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 첫째 당일날 없었는데 그 부분 150명 기억을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한 게 아니라 생각이 났어요? 예. 그건 나중에 당일은 아닌데 그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그랬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나중에 기억이 났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억이 났다는 거예요? 예. 150명. 예. 그러면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자수서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니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자수서 이런 거 다 떠나서 지금 기억나는 대로만 말하란 그거는 말이에요.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예.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안에 있는 인원들을 인원입니다. 끄집어내라. 밖으로 끄집어내라. 국회의원이라는 말은 안 했고 예, 거기에 의원이라고는 제가 그렇게 안 썼습니다. 아니 증인이 들은 얘기를 묻는 거예요. 자꾸 자수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 인원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들은 얘기가
예, 전화로 제가, 들은 얘기가 인원입니까? 예, 인원을 끄집어내라 이렇게 인원을 들었습니다. 끄집어내라. 예.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이랬습니까?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 이랬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말은 안 했습니까? 들은 기억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전화로. 전화로 들었던 표현은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었다. 예.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국회 내에 의결 정적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예. 문을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의원을 다 끄집어내라. 라고. 예. 제가 표현한 말씀, 제가 표현하고 아니 내용은 지금 말씀은 또 다른데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예.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인원이라 그랬어요? 인원. 의원이 아니고 예, 인원.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그럼 150명 얘기는 언제 했어요? 150명 얘기는 이제 이건 대통령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아니, 자꾸 이러잖아요. 말이 달라지잖아요. 아까 분명히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냐라고 했더니 150명 들은 기억이 생각났다. 나중에 얘기를 그거는 들어보니. 김용현 전 장관 얘기하고 하면서 했던 거 대통령이 어디건 제가 방금 말했던 세 마디 줄 그게 그러면 150명 이야기는 들은 바는 없습니까? 예, 그때 당시 나중에 제가 듣고 기억했다고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 워딩은 딱 그 세 줄이었습니다. 보고를 좀 받다가 우리 사령관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저는 지금 지휘 통제실, 지통실에 있습니다. 해서 그러면 화상으로 보는 거군요. 하고 수고하라고 저는 전화를 바로 끊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얘기 중에 뭐 의원 끌어내라서 의원이라는 거는 자기가 의원으로 이해했다는 것이지 제가 그 의원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그게 아니라 인원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놔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공직자로서 뭐 군인이나 조직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상급자가 어떠한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가 자기가 보기에 위법하고 부당하기도 한 면이 있고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그걸 이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럴 때 상급자가 그거를 이행하라고 지시를 했을 때는 먼저 이게 부당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여건이 이래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에는 아까 김현태 그 단장의 진술도 저도 뭐 여기 와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조서를 본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당시에 이제 국회 본관을 거점으로 확보해서 이제 불필요한 인원을 통제한다는 목적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소화기 분사를 받고 이제 저쪽 북측 문 쪽으로 이제 밀려납니다. 그런데 사령관이 이제 다시 들어갈 수 없냐라고 할 때 그 들어간다는 뜻은 그 아마 저 가운데 있는 홀, 뭐 로텐더 홀이든지 뭐 이런 쪽을 이제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싶은데요. 그런데 어쨌든 그 상황에서 그 김현태 단장과의 그 소통을 통해서 그 안에는 약 15명, 20명이 안 되는 인원이 들어갔고 밖에도 혼잡할 뿐 아니라 그 안에도 그 7층 건물 안에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100% 양보해서 그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을 뭐 정족수가 안 된 것 같다, 뭐 과반수가 안 된 것 같다라고 하면은 151명이라고 그래서 한 명이나 두 명만 끌어내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 명, 두 명을 몇 명이 가서 끄잡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 151명이든 152명이든 다 끄잡아내야만 그 회의를 막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상황을 충분히 아는 사령관 입장에서 만약에 전하 장관이 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면 그냥 즉각 이거는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 병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상식이지
그거를 묵묵부답을 해놓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인데, 그 말 자체도 제 통화를 받고 나서 얘기했다는 이것도 본인의 조서하고도 안 맞습니다. 그 얘기는 저한테 전화 오기 훨씬 전에 김현태 등과 얘기했다는 내용이라 본인의 조서하고도 지금 안 맞는 얘기를 오늘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저께 상황과 오늘 상황을 보니까 12월 6일 바로 이 홍장원의 공작과 12월 6일 우리 특전사령관의 김병주 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 프레임과 이 탄핵 공작이 저는 시작된 거로 보여지고요. 10일 날 오전에는 마치 무슨 대통령을 생각해서 감추는 척하면서 오후에 2번 통화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벌써 이미 전날 검찰에 가서 대통령에 관련된 얘기를 다 해놨다는 것은 저는 그것도 다분히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제가 무슨 조서를 본 것도 아닙니다만은 구치소에서 어두워서 그 조서를 읽을 수도 없고, 제가 법정에 와서 그저께 상황 오늘 상황을 보니까 이것이 12월 6일부터 시작이 됐구나 하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고요. 하여튼 도무지 상식적으로 어떤 조직생활, 공직생활을 하는 사람이 상부로부터 어떤 자기가 이행하기 어려운 지시를 받았을 때는 부당합니다의 이전에 현실적으로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 얘기를 먼저 한마디 하면 대통령님 지금 또는 장관님 지금 국회에 우리 요원이 15명 정도 또는 20명 안 되는 인원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 전부 비무장 상태고, 그리고 이미 소화기 분사를 받고 시민들과 불필요한 이런 충돌을 안 하기 위해서 지금 피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명령을 이행하기가 저희가 어렵습니다라고 그 말 한마디 안 하고 했다는 것은, 그리고 그런 아까도 변호인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강력하게 만약에 지시를 했다면은 투표가 끝날 때까지 한두 차례라도 전하 장관이 어떻게 된 거냐라고 확인하는 것이 상례인데, 도무지 상식에 안 맞는, 뜬금없이 의원을 끄집어냈다. 의원은 제가 의원으로 이해했습니다라면서 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얘기만 나왔다는 것이, 그리고 또 의원을 끄집어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상의를 좀 해야 됩니다. 거기 상황이 어떤가? 그러고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여차여차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빨리 그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면 우리는 이 가결된 거를 수용해서 바로 해제할 수밖에 없는데, 계엄이 몇 시간이라도 좀 더 유지돼야 될 이유가 있다, 필요가 있다. 그러니 어떻게든 좀 막아볼 수 없냐, 저 방법이 있겠냐라고 상의를 하고 좀 어떻게 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상식이지, 다짜고짜 전화해서 의결 정족수 안 되게 막아라,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를 어떤 공직사회에서 상하간에 이것이 가능한 얘기인지 저는 우리 재판관님들께서 상식선에서 이 문제를 좀 들여다봐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세상의 진실을 알리는 데 큰 힘을 발휘합니다.